자, 지난 영상들을 통해 영어가 어떻게 완성됐는지, 어떻게 퍼져나가게 됐는지 살펴봤죠. 그런데 사실 한국인들에게는 이게 다소 아쉬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어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본어나 중국어가 세계 공용어였다면 이렇게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영어는 우리 한국어와는 너무나도 다르고 공통점도 없는 언어거든요. 그 와중에도 특히나 우리를 토 나오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단어들 사이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 그리고 표기법과 전혀 맞지 않는 극악무도한 발음법입니다. 실제로 영어는 전 세계의 주요 언어들 가운데 표기법과 발음 간의 괴리가 가장 심한 편이어서 사실상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여겨지고 있죠. 그렇다면 영어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요? 아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영어 쓰는 사람들도 쉽고 직관적인 걸 더 좋아할 텐데 영어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랬을 리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진짜로 영어 원래부터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영어도 옛날에는 직관적이고 단순한 단어들, 표기법과 일치하는 발음을 가진 정상적인 언어였어요. 영어는 어쩌다 이렇게 미묘하고 어려워졌을까? 이걸 어떻게 배워야 조금이라도 더 쉽게 배울 수 있을까? 대한민국 대표 영어 학습 앱 말해보카와 함께 알아봅니다. 일단 단어 측면부터 살펴보죠. freedom과 liberty, 이 두 단어의 의미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뭔가 다르다는 건 알겠으나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말문이 좀 막힐 겁니다. 한국어로 하면 둘 다 그냥 자유라는 뜻인데 딱히 뭐가 다르다고 찝어서 말하기가 애매해요. 이렇듯 같은 뜻인데도 여러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사이에 미묘한 의미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듯 영어가 여러 언어들의 짬뽕으로 만들어진 혼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특히나 큰 영향을 끼친 게 바로 프랑스어. 서기 1066년 오늘날의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온 노르만 세력이 영국을 정복한 뒤 영국 지배층에서는 수백 년간 프랑스어가 사용되는데 중세 시기 동안 이게 서로 융화되면서 보다 형식적이고 정교한 표현은 프랑스어 계통 어휘가,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표현은 앵글로색슨계 어휘가 각각 자리를 찾아간 겁니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같은 의미에서 비롯됐음에도 미묘한 용도의 차이나 의미의 차이가 있는 단어들이 공존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물론 이런 역사 때문에 영어의 깊이와 표현법이 풍부해졌다는 점에서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만 영어를 외국어로서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냥 환장할 노릇이죠. 심지어 그나마 중세 시절 이미 영어에 녹아든 어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발음을 예측이라도 가능한데 사실 19세기만 해도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가 전 유럽의 공용어였거든요. 때문에 중세 이후로도 영어에는 프랑스어에서 비롯된 어휘가 끊임없이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몇몇 어휘는 아예 읽는 방법부터가 영어와는 달라서 프랑스어처럼 읽어야 돼요. 이거 리사이프라고 읽나요? 아니죠. 레시피라고 읽죠. 이거는요 croissant라고 안 읽잖아요. croissant 내지는 croissant라고 읽습니다. 벌써부터 깊은 빡침이 올라오는데 우리는 그저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이고 단어에 따라 다르게 발음된다고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앞선 내용은 이미 지난 영상에서 설명하기도 했고 또 어떤 언어나 외국어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라서 이해해줄 만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앵글로색슨 시기부터 내려온 순수 영어 단어들은 좀 더 쉬울까요? 프랑스어 계통의 어려운 어휘를 안 쓰고 순수한 영어 계통의 어휘들만 쓰면 안 되는 걸까요? 물론 쉽긴 쉽습니다. 실제로 굳이 purchase라는 단어를 안 쓰고 buy라고 해도 말이 통하고 respond라고 안 하고 그냥 answer라고 해도 문제없이 뜻을 전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 한번 자세히 보실래요? 여전히 발음이 문제입니다. 표기법과 발음이 전혀 일관되지를 않아서 여기에 U가 왜 있는지 W가 왜 있는지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져요. 순수 영어냐 프랑스어 유래냐 이전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영어 전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솔직히 영어 원어민들도 이해를 못하는 영역이죠. 이게
그런데 영어가 원래부터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오래전 브리튼 제도에 살던 고대와 중세 시대의 영국인들은 당연히 발음하는 대로 표기했고 표기한 대로 발음하는 상식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처럼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상식이 본격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한 건 대략 1400년대부터였다고 추정됩니다. 이른바 대모음 추이. 이때부터 1700년대까지 약 300여 년에 걸쳐 영어의 전체적인 모음 체계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변화해버린 사건인데요. 모음이 추이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의문학적으로 보면 각 발음의 조음점이 한 단계씩 높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래 단모음이었던 게 이중모음으로 변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일어나서 다른 언어들에서는 전부 아, 에, 이, 오, 우라고 정직하게 읽는 로마자 모음들을 영어에서만 A, E, I, O, U라고 건방지게 읽게 돼버렸어요. 문제는 이조차도 일괄적으로 깔끔하게 바뀐 게 아니라서 어떤 건 표기법대로 읽어야 되고 어떤 건 표기법이랑 다르게 읽어야 된다는 거. 영어에서 이라는 글자 하나만으로 에, 이, 어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도대체 왜 일어났냐? 그건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프랑스어의 영향으로 혼동이 일어났다는 썰, 흑사병 때문에 각 지방의 발음이 뒤섞였다는 썰 등 여러 가설이 있긴 한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근세 영어를 쓰던 사람들이 철자법 개혁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뿐이지요. 사실 영어에게도 변명할 거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발음 변화라는 게 영어에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같은 유럽 언어인 프랑스어나 독일어는 물론이고 중국어와 일본어, 한국어까지 모든 언어들이 역사를 거치며 발음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당장 북한 문화어랑 대한민국 표준어만 해도 발음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다만 영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발음 변화가 남들에 비해 조금 더 늦게 급격하게 일어난 게 문제였습니다. 이미 나라의 기틀이 다 마련되고 인쇄술까지 도입된 이후에 발음이 붕괴해버려서 이제 와서 어떻게 철자법을 개혁하기가 참 애매해졌다는 거죠. 또 생각해보면 무조건 발음 그대로 적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같은 발음의 동음 이의어라도 서로 어느 정도 표기법이 다르면 글을 읽을 때 가독성이 더 좋아집니다. 영어도 중세를 거치며 발음이 상당히 단순화돼서 서로 헷갈리는 발음이나 동음 이의어들이 많아졌는데 이걸 다 발음대로 하겠답시고 개혁을 해버렸다간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 다 태우는 꼴이 될 수도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하필 이런 발음 변화가 한창 일어나던 시기에 영국이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발전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미 세계 각지에 영어 쓰는 사람들이 골고루 퍼져버렸다는 거. 이 상황에서 어느 한 동네만 철자 개혁한다고 전 세계에 적용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컨대 같은 단어라도 미국에서는 move이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mobile이라고 하는데 이걸 발음에 맞춘답시고 서로 그냥 이렇게 바꿔버리면 소통에 크나큰 제약이 올 거 아니에요. 이미 영어는 차라리 표기법이 좀 복잡해도 서로 말이 통하는 게 더 중요한 언어였습니다. 말하자면 철자법이고 뭐고 개혁할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뭐 이런 얘기죠. 무튼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이런 오만 가지 이유 덕분에 영어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배우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평가받는 언어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영어를 안 배울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세계적인 공통 언어로서 영어를 못하면 불리한 점이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같은 뜻이라도 단어가 여러 가지에 같은 철자법이어도 불규칙 예외 상황이 너무나도 많은 언어 영어. 특히나 한국인들에게는 문법마저 생소해서 그저 많이 써보고 무한정 외우는 것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영어 조금 더 편하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 복화! 계획 없이 무조건적으로 외우기만 하는 영어는 이제 끝! 복잡한 건 말해 복화가 하니까 여러분은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말해 복화를 써봐야 하는 이유, 언어도 헬스 할 때처럼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반복해야 효율이 극대화되는데 말해 복화는 트레이너 마냥 내가 오늘 배워야 할 것, 복습해야 할 것 다 정리해서 제 시간에 알림까지 보내줍니다. 말해 복화와 함께라면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영어를 공부하고 또 복습까지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학습의 퀄리티는 또 어떠냐? 말해보카는 여러분의 실력에 맞춰 AI가 학습 계획을 알아서 짜줍니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진짜 쉽게 가르쳐줘요. 다름이 아니라 이 앱 게임 개발자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하면 안 질리고 재밌게 꾸준히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답을 한 번에 맞히면 오 이건 금방 풀었네, 그럼 이건 어때? 하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주고 힌트를 쓰거나 틀리면 아 이번 건 좀 어려웠어, 그럼 더 쉬운 걸로 내볼게. 이런 식으로 AI가 실시간으로 내 수준을 계속 체크해가면서 퀴즈를 내준다는 거예요. 또 하루에 할 수 있는 만큼 학습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도 있어서 본인이 낼 수 있는 시간만큼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세심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여기다 마치 게임처럼 리그전과 캐릭터 꾸미기 요소까지 있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물론 소소한 재미까지 챙겨갈 수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해보자면 일단 단어, 앞서 설명했듯이 영어가 단어마다 미묘한 뉘앙스 차이 때문에 무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말해보카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한국인들이 헷갈릴 법한 것만 핵심만 압축해서 딱 가르쳐줍니다. 그냥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 문장과 상황을 제시해서 격식에 맞는 단어,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게 유도해줘요. 심지어 각 단어의 어원이나 유래까지 가르쳐줘서 근본적인 이해까지 가능하다는 거. 아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에 정리돼서 AI가 몇 분 후, 며칠 후, 몇 주 후 이렇게 까먹을만 하면 나타나서 복습을 시켜줍니다. 아무리 까먹어도 알아서 다시 머릿속에 넣어주니까 외워야 한다 라는 강박관념 없이 그저 알림만 잘 확인하다 보면 그냥 단어가 자동으로 머릿속에 입력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발음, 말해보카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데요. 뛰어난 발음 인식 AI를 탑재하여 정확한 발음 교정까지 도와줍니다. 그냥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발음을 음소별로 세분화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정밀 분석, 어떻게 교정하면 될지까지 명쾌하게 알려주는 소름 돋는 디테일을 자랑하죠. 물론 원어민의 실제 발음과 직접 비교해보고 빠르게도 느리게도 연습해볼 수 있다는 거. 심지어 이 발음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 철자는 왜 묵음이 되는지 등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영어 철자법에 대해 그 유래까지 설명해주기 때문에 불규칙한 영어 발음에 대해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친절함까지 갖췄어요. 여기에 퍼즐 맞추듯 고민하며 즐길 수 있는 문법 학습으로 기본 규칙은 물론 헷갈리는 불규칙 문법까지 반복 학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영어 학습 앱은 없었다. 바쁘고 치이는 삶 속에서 말해보카와 함께 재밌고 효율적인 영어 학습 어떠세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교육 카테고리 1위, 누적 다운로드 수 400만 회 이상에 빛나는 기록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사실 키드와 방디도 몇 달 전부터 결제해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써보고 광고해야지. 진짜 부담 없고 재밌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벌써 사파이어 리그까지 레벨업 해버렸다는 거. 영어라고는 읽는 것밖에 못하고 입으로는 한마디도 못했었는데 AI와 함께 대화하다 보니 이제는 말도 좀 트이는 느낌이에요. 바쁜 일상 시간 내기 힘든 현대 한국인들에게 이만한 앱이 없다. 매일 밤새워 작업하는 키드와 방디도 틈틈이 하고 있으니까요. 선원 여러분들도 말해보카와 함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그럼 새로운 단어를 약탈하러